먼저 경기 인식과 추경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정부가 금년 초부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 경제팀이 전력 투구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정책 역량을 집중해서 왔고 지난 1, 2, 3월 1, 4분기에 중점적으로 그와 같은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관련돼서 특히 대외 여건이 작년 말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좀 어려워지면서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좀 확대되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OECD가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0.2%포인트 낮추었고 또 오늘 IMF도 역시 성장률을 0.4%포인트 낮췄습니다. 0.2%포인트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WTO도 교역 증가율을 당초에 금년도 약 3.7%포인트 증가할 걸로 전망을 했습니다만은 2.6%로 한 1.1%포인트 정도 하향 조정하는 등 여러 가지 대외 환경이 우리로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수출의 주력 품목이었던 반도체 시장도 당초에 정부나 또 시장에서도 예상했던 것보다도 조금 더 부진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가격이 전체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많이 조정이 되는 등 그런 어려움이 가중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결과로 우리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와 같은 부진으로 수출도 아시다시피 3월까지 계속 마이너스 감소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1, 2월 통틀어서 보면 이 산업활동 흐름이 서비스 산업의 경우에는 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여전히 광공업이라든가 설비 투자 쪽에서는 좀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이 대내 여건이 상당히 변화에 대해서 긴장감을 갖고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엄중하게 생각하면서 정책 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연관해서 이미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는 추경을 추진하기로 발표를 하고 지금 추경 편성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 이를 포함한 국민 안전에 관한 파트가 한 파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경기의 하방 리스크를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 개선을 좀 지원하는 측면에서 그런 두 가지 큰 카테고리로 추경 편성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세먼지의 경우에는 이 수송이라든가 생활, 산업 측면에서 배출원별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대폭 감축할 수 있는 지원 방향을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되는 R&D 투자, 기술개발 지원, 그리고 공기청정기 지원 등 미세먼지와 관련되는 국민 건강 보호 등 여러 가지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대책들을 담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까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민생 개선입니다. 부진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 혁신 경제가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 그리고 서민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일자리를 지원하고 사회 안전망을 보강하는 데 관련 사업을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최근에 강원도 산불과 관련돼서 긴급 구호라든가 또는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소요에 대해서는 정부가 갖고 있는 기정 예산으로 이미 조치한 부분도 있고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지원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불 대응에 대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소요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추경에도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관련 검토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유사한 산불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발생되더라도 조기 진압이 될 수 있도록 산불 진화, 예방 인력을 확충하는 것, 그리고 헬기와 같은 주요 장비를 보강하는 것 등이 현재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추경 규모와 관련돼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추경에 맞는 그 부합하는 추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정해서 그 사업이 연내에 집행될 수 있는지, 그런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선정을 해서 그 내용이 나와봐야 규모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사업적 수요하고 또 재원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재원 측면에서 이 여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규모가 결정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관련 사업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규모가 나와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제가 재정당국 입장에서, 그리고 추경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그 규모가 7조 원을 넘지는 않을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규모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3월 고용 동향에 대해서 마침 오늘 아침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8시에 발표된 3월 취업자 증감수는 전년 동월 대비 25만 명입니다. 지난해 약 9만 7천 명 정도의 좀 낮은 수준에 머물렀던 취업자 증가수가 지난 2월 달에 약 26만 3천, 3월 달에 25만 명으로 2개월 연속 20만 명을 넘게 돼서 이러한 고용 상황이 좀 나아지는 모습을 보인 것은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고용, 이것이 이 정책적 요인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25만 명의 취업자 증감에 더하여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15세에서 64세까지의 고용률이 그동안 굉장히 감소세였다가 아주 미약하지만 증가세로 전환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업률도 전년 동기에 비해서 4.3%로 낮아진 것도 아주 조심스럽지만 저희로서는 긍정적인 그런 모멘텀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용적으로 볼 때 보건복지 분야에서 약 17만 2천 명, 중숙박 음식업도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모습입니다. 전문과학기술 분야에서 8만 3천, 정보통신원에서 5만 5천 등 이와 같이 서비스 분야와 신산업 분야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되는 등 꼭 여러 가지 분야에서 같은 개선 기미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좀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음식 숙박업이 지난 2월에 이어 3월 달에도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저로서는 굉장히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분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이 혹시 노인 일자리가 기여한 게 아닌가, 정부 재정 지원에 대한 일자리가 기여한 게 아닌가 하는 질문 줄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런 분야에 대한 기여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노인 일자리와 무관했던 여러 가지 측면도 저는 함께 봐주실 것을 부탁으로 올립니다. 아까 말씀 올렸던 것처럼 고용률이 15세부터 64세 고용률이 상승한 거라든가 실업률이 낮아진 것, 그리고 노인 일자리가 집중되었던 공공보건, 공공행정과 보건복지업을 제외한 나머지 취업자 증가도 2월 달에 한 9천 명에서 3월 달에 7만 2천 명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좀 일시적이고 또 정책적인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고용 흐름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모습을 감지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정책 담당자로서 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고용 회복의 기미가 좀 강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3, 40대에 대한 고용 감소세, 그리고 제조업에 대한 취업자 감소세는 비록 감소세가 다소 완화됐지만은 지속되고 있고, 세계 경제라든가 또 수출 여건의 둔화 등을 감안한다면 앞으로도 이 분야에 대한 고용 불확실성은 여전히 지속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 오늘 발표된 수치에 일희일비지 않고 고용 상황에 대해서는 늘 엄중한 마음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고용 흐름에 있어서 리스크 요인이 무엇이 있는지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제까지 해왔던 내용, 그리고 앞으로 강화해 나갈 정책에 대해서 쉼없이 전력 질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도록 하는 것, 그리고 고용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정부가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려는 노력 같은 것은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되는 문제와 관련돼서 지난번 경사 노위 전체 회의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분과위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졌던 사안입니다. 이 내용이 국회에 전달이 돼서 현재 관련법 개정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기업들이 단위 근로제에 대한 이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절박하게 저에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4월 임시국회에서 이어가는 입법이 꼭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국회에 협조 요청을 드립니다. 아마 이 여러 가지 현안이 있지만은 그래도 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이 절박한 사안에 대해서 국회 여야가 함께 응답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협조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관련입니다. 정부가 지난 1, 2월 달에 의견 수렴을 거쳐서 역시 국회에 의견이 전달이 되어 있고 관련 입법이 개정안이 현재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소위 구간설정위와 최저임금 결정이 이원화된 구조하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하루 이틀을 다툴 정도로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미 내년도 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프로세스는 4월 초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아직 법안이 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일단은 절차 개시가 됐습니다만, 국회에서 조속히 이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작업이 마무리가 되면 새로운 방식에 의해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은 8월 초까지 고용부 장관이 고시를 해야 됩니다. 시간을 다투고 있는 일이고요. 그 최저임금 결정 등 내용을 토대로 또 내년도 예산안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하루라도 빨리 입법을 해주십사는 다시 부탁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또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 신재민 사무관 건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신재민 전 사무관이 관련하여 기획재정부가 1월 달에 고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신 전 사무관도 저희 기재부의 저희 후배 공무원이었고 또 사안도 전체적으로 감안하면서 고발을 취소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심각하게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최근 우리 담당 차관이 신재민 사무관 부모를 만났습니다. 신 전 사무관이 이와 같은 일로 인해서 좀 사회적으로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자상하고 있다는 그런 의견을 보내왔고, 또 부모님들도 이런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모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그런 진정어린 말씀을 저에게 또 전달을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기획재정부의 어떤 선배로서 우리 후배인 신 전 사무관이 하루빨리 사회에 정상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오늘 오후에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을 취소할 생각입니다. 취소장을 오후에 제출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신 전 사무관이 우리 사회를 또 이끌어갈 굉장히 소중하고 귀중한 청년 인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 전 직원의 바람을 담아서 신재민 전 사무관이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인으로서 사회에 조속히 복귀하기를 기대한다는 마음도 함께 전해드립니다.